자, 명제와 조건 봅시다. 명제. 일단 처음에 명제.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명제는 참, 거짓이 명확한 거야. 참, 거짓이.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그러니까 명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겠지.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 애매한 거야? 그러면 걔는 명제가 아닌 거야. 알겠지? 명제는 참,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이다. 그다음에 명제는 보통 소문자, 알파벳 소문자 PQR로 쓴다. 이렇게. 자, 뭐 설명에 나와 있는 거 봅시다. 4는 2의 배수이다. 4는 2의 배수. 맞지? 얘는 참인 명제지. 3은 5의 약수이다. 3은 5의 약수가 아니잖아. 얘는 거짓인 명제지.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 가깝다는 되게 애매한 표현이지. 얘는 명제가 아닌 거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참거짓이 명확해야 돼. 예를 들어서 2x는 8이다. x가 4일 때는 참이지만 x가 3일 때는 또 거짓이잖아. 이런 것도 명제가 아니라 이거지. 자, 그래서 명제는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두 개가 있고 명제가 아닌 게 있다. 이렇게. 자, 이제 명제를 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정은 자, 명제 P라는 게 있어. P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 명제를 부정해 주는 거야. P가 아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명제 P가 2는 소수이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참이잖아. 2는 소수니까. 그러면 P를 부정해 주는 건 이거를 물결 표시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읽을 때는 not P, P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읽을 거야. not P는 2는 소수가 아니다. 소수이다를 소수가 아니다로 바꿔주는 거지. 자, 어떤 명제가 참이었어. 그러면 명제를 부정해 주면 걔는 거짓이 된다 이거지 이렇게. 자, P가 명제 P가 참이야. 참이 명제야. 참이 명제인데 걔를 부정을 해줬어. 걔는 그러면 거짓이 명제가 된다 이거지. 명제가 거짓이야. 걔를 부정을 해줬어. 그러면 not P 얘는 참인 명제가 된다 이거지. 자, 그리고 부정의 부정은 원래 거. 자, not P의 부정은 P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자, 이게 물결 표시가 not이라고 읽고 부정의 의미가 있던 거야. not P는 P가 아니다 또는 not P 이렇게 읽는다. 자, 그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단원이 지금 명제지만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조건이야. 조건. 왜냐하면 조건을 가지고 이제 명제를 만들 수가 있거든. 자, 조건은 뭐냐면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을 낼 때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조건은 자, 어떤 변수의 값에 따라서 얘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야.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그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2x-5는 1이다. 그러면 x가 1일 때는 거짓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x가 3일 때는 참이잖아. 이런 게 조건이라는 거야. 조건. 미지수의 값, 여기서는 이제 x지.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그거지.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 가지고는 방정식 뭐 이런 게 있겠지. 방정식 같은 게. 자, 조건은 명제가 아니다. 조건을 가지고 이제 명제를 만드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러니까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는 조건이라고 한다. 자, 3은 홀수다. 얘는 3은 홀수니까 참이지. 얘는 명제란 말이야. 참, 거짓을 판별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x는 홀수다. x가 1이면 참이고 2이면 거짓이 되잖아. 이렇게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판별되는 것은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이 있을 거라고. 어떤 조건 px가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이 있을 거라고. 걔를 우리가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 진리가 어떤 참이라는 뜻이잖아. 참. 자,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진리 집합.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통 이 집합은 P로 나타냅니다. P로 이렇게. 진리 집합 이렇게. 자, 그다음에 조건은 보통 소문자 PQR로 쓰고 그거의 진리 집합은 PQR의 대문자 PQR로 씁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을 한다. 자,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 안에서 진리 집합을 찾는다 이거야. 전체 집합 안에서.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는 명제 부정을 했었잖아. 조건도 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조건 P의 부정이라고 하고 not 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도 부정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x는 10의 약수다. 이 조건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x는 10의 약수가 아니다. 그럼 부정을 해주는 거고 걔를 not P라고 한다고.
x는 10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조건을 부정해 줄 수 있다. 이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쓴다고 했잖아. 자, 조건 P의 부정을 해주면 나P가 된다고 나P가 되고 그거의 진리집합은 낫은 부정의 의미. 자, 여집합에서 얘기했지. 여집합은 부정의 의미, 나머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낫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을 말한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조건 낫P의 부정은 P가 된다. 부정의 부정은 원래 거.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 조건 P 또는 Q, P 그리고 Q 보자. 우리가 집합에서 또는은 합집합이었고 그리고는 교집합이었잖아.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 합 Q가 된다. P 합 Q 이렇게. 자, 그 다음 P 그리고 Q,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그리고가 교집합이었잖아. P 교 Q가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조건 P 또는 Q의 부정은 P 또는 Q면 P 합 Q의 부정이야. P 합 Q의 부정이야. P 합 Q. 자, P 합 Q의 부정, 여집합.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 배웠지? 드모르간의 법칙이 여기에 쓰여지는 거야. P 합 Q의 여집합은 각각을 다 바꾼다고 그랬지. P의 여집합, P는 P의 여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Q는 Q의 여집합으로 다 바꾼다고 했지. 그것처럼 P 또는 Q를 부정하라고 하면 P도 바꿔, 낫P로, 또는도 그리고로 바꾸고 Q도 낫Q로 바꿔 이렇게. 자, 그 다음 드모르간의 법칙 얘가 또 있었지. P 교 Q의 여집합은 P 교 Q를 다 바꾸지.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으로 다 바꿨지. 그것처럼 P 그리고 Q면 P 교 Q라고. P 교 Q의 부정, P 교 Q의 여집합. 그러면 다 바꿨지 이렇게. 그러니까 P를 낫P로, 그리고를 또는으로, Q를 낫Q로 이렇게 바꾼다 이거야. 알겠지? 이렇게. 자, 이런 개념이 있었고요. 자,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1번 명제.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그래서 자, 명제는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가 있다고 해서 소수는 홀수다. 참이야 거짓이야? 소수는 홀수다. 소수는 다 홀수인가? 아니지. 거짓이지. 얘는 거짓인 명제죠. 거짓인 명제. 자, 그 다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하면 180도. 당연한 거지. 그럼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참인 명제. 자,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지. 얘는 조건이지. 명제가 아니지.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명제가 아니니까 참거짓을 알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진리집합.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진리집합. 자, 낫P면 P가 아니다.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거지. P의 여집합. 자, 근데 P라는 놈이 수직선이 나타내면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바깥쪽이 되겠지. 바깥쪽. 그치? 자, 그러면 바깥쪽이면 뭐야? 1보다 작거나 같다와 4보다 크다가 될 거 아니야. 여기가 P의 여집합의 범위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P의 여집합 1번. P의 여집합은 진리집합으로 구한다고 하면 x바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쵸? 자, 그리고 얘는 낫P와 Q와의 합집합이지. 또는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P의 여집합을 구하는 거고 얘는 P 여합 Q야. 요 범위에다가 Q의 집합, 요 범위를 합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3보다 작다야. 3보다 작다. 이렇게. 자, 그 다음 5보다 크다야. 5보다 크다. 5보다 크다. 이렇게. 근데 얘가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잖아. 그럼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 그러면 3보다 작거나 어떻게 해야 돼? 4보다 크다가 되는 거겠지. 그죠? 그러면 2번
P 여합 Q니까 범위를 다 포함해야 돼. X바 X는 3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4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얘 봅시다. 얘. 자, 얘는 P 그리고 Q의 여집합이니까 P, 교, Q, 여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해? P에서 Q를 빼면 되는 거지. P의 범위에서 Q에 해당하는 걸 빼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수직선 그려봅시다. 수직선 P의 범위가 1부터 시작해서 2를 포함하지 않는구나.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야 이렇게. 여기가 P인데 거기서 Q에 해당하는 걸 뺄 거야. Q에 해당하는 거. 자,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를 뺄 거야. 그럼 얘가 빠졌지. 그러면 요 놈이 남겠지. 요 놈이. 그 다음 5보다 크다도 뺄 건데 5보다 크다 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러면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자, 그러면 최종적인 답을 써봅시다. 최종적인 답. 자, P, 교, Q, 여의 진리집합은 자, 잘 봐봐.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3보다 작은 거를 뺐지. 그러면 3이 들어가 안 들어가? 뺐으니까. 3보다 작은 걸 뺀 거니까 3은 들어가겠지.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맞게 했나?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명제 P면 Q이다 봅시다. 자, 얘는 조건과 조건을 이면이라는 걸로 연결을 시키면 걔는 명제가 된다. 자, 여기 보자, 여기. x가 1이다 라는 조건이 있어. x 플러스 3은 4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 걔를 이면이라는 글자로 연결시키면 이면 x가 1이면 x 플러스 3은 4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된다 이거야. 자, 이것보다 새로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P라는 놈이 있는데 P라는 놈이 조건 P가 있어요. 조건 P가 x는 4의 약수이다가 있어. 4의 약수이다. 조건 Q가 있고 걔는 x는 8의 약수다가 있어. 약수이다. 걔를 조건 P와 조건 Q를 이면이라는 걸로 연결을 시킬 거야. 그 다음에 화살표 이거 한 개 이렇게 있는 거랑 요거랑 다른 거야. 알겠지? 자, 이것도 다 기호야. 그리고 얘는 읽을 때 P면 Q이다로 읽어. 그러면 얘는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이런 뜻이야. 보통 이런 식으로 쓰지. 보통 4의 약수는 8의 약수다 이런 식으로 쓰지 보통. 4의 약수는 8의 약수가 되나? 그렇지. 참이지. 자, 조건 P와 조건 Q를 이면이라는 걸로 연결을 시키면 걔는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이때 이 조건 P를 가정이라고 하고 조건 Q를 결론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건은 참거짓을 판별할 수 없어. 하지만 걔를 이면이라는 걸로 연결을 시키면 걔는 이제 명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가지고 이제 명제를 만드는 거지. 자, 조건 PQ로 명제를 만든 거야.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든 거야. 기호로는 P, 화살표 Q라고 알고 P면 Q이다라고 읽어. 그리고 앞에 조건을 가정, 뒤에 조건을 결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그 밑에 봅시다. 그 밑에. 명제 P면 Q이다의 참 거짓은 어떻게 판별을 하냐? P면 Q이다가 참이면, 자, 참이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이 조건 Q의 진리집합 안에 들어가. 자, 방금 전에 했던 거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자. 방금 전에 했던 거. 자, 방금 전에 했던 게 지금 P가 X는 4의 약수다가 있었고 Q는 X는 8의 약수다가 있었고 보통은 4의 약수는 8의 약수다 이렇게 쓴다고 했지? 8의 약수다 이렇게. 얘는 어떤 게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이거를 4의 약수는 8의 약수다고 한 거야. 자,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양의 약수라고 했을 때 1, 2, 4가 되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은 1, 2, 4, 8이 되지. 그러면 P라는 집합이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 안에 포함이 되지. 그러면 참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앞에 놈이 뒤에 놈에 포함이 되면 P면 Q에다가 참이 된다 이거지. 자, 조건 P의 진리집합 P가 조건 Q의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 포함이 되면 명제 P면 Q에다는 참이 된다 이거예요. 반대로도 된다. P면 Q에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포함 관계가 앞에 거가 뒤에 거에 포함이 된다 이거야. 당연히 진리집합이 포함 관계가 되지 않으면 명제 P면 Q에다는 거짓이 된다 이거지. 그리고 P면 Q에다가 거짓이면 진리집합 포함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야. 자, 명제가 참이면 앞에 거 진리집합이 뒤에 거 진리집합 안에 포함이 된다. 알겠지? 거짓이면 포함이 되지 않고. 자, 이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뭘 가지고 판단한다?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 앞에 게 뒤에 거에 진리집합이 포함이 돼?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 된다 이거야. 자, 그런데 자, 어떤 명제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일 때 가정 P는 만족시키지만 가정 결론은 만족시키지 않은 예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발예라고 합니다. 발예. 그러니까 P면 Q에다가 P면 Q에다가 거짓이라고 했을 때 자, P면 Q에다가 거짓이면 P가 Q에 포함이 안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포함이 되는데 얘는 포함이 안 되잖아. 지금 P 중에. 그러면 요게 발예가 된다 이거야. 그럼 이 발예는 어떻게 구하냐? 앞에 거 진리집합에서 뒤에 거 진리집합을 빼면 되는 거야. 자, 잘 정리를 해야 돼 얘들아. 자, P면 Q에다가 참이라고 했을 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는 앞에 거 진리집합이 뒤에 거 진리집합에 포함이 된다고 했지. 얘가 참이면 진리집합의 포함과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거짓인 것을 보이고 싶어. 그러면 이 거짓임을 보이는 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발례야, 발례. 그럼 이 발례를 어떻게 찾냐? 앞에 진리집합에서 뒤에 진리집합을 빼가지고 나오는 게 있으면 걔가 바로 발례라 이거야. 왜?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함이 안 돼. 그럼 얘가 얘 때문에 안 된다 이거지. 얘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뭐 8의 약수는 4의 약수다. x가 8의 약수이면 x는 4의 약수다. 이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 8의 약수에는 1, 2, 4, 8이 있잖아. 4의 약수에는 1, 2, 4가 있고 8의 약수 중에 1, 2, 4는 다 된다 이거야. 4의 약수가. 근데 8은 안 되지. 그럼 이 8의 약수는 4의 약수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얘, 발예가 된다고. 그래서 그 발예를 어떻게 찾는다? 앞에 거 진리집합에서 뒤에 거 진리집합을 빼가지고 찾는다 이거야. 그럼 이 8이 발예가 된다 이거야. 그럼 발예를 찾으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지. 거짓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방법보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앞에 거가 뒤에 거에 포함이 되면 참이다고. 자, 근데 이 명제가 참이 아닌 것 같아. 거짓인 것 같아. 그러면 뭘 찾으면 돼? 발례를 찾으면 되는 거야. 발례는 어떻게 찾아? 앞에 거 진리집합에서 뒤에 거 진리집합을 빼서 나오는 게 있으면 걔가 바로 발례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 3, 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예요. 참고해서 판별하시오 그랬어. 자,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x는 6의 양의 배수이다. 그러면 3의 양의 배수가 다 6의 양의 배수가 되나? 돼, 안 돼? 다 되잖아. 그지? 3의 배수는 다 6의 배수가 되잖아. 뭘 돼? 안 되지. 9 안 되잖아. 9는 3의 양의 배수인데 6의 배수는 아니잖아. 그지? 봐봐. 얘 어떻게 판별하라고? 진리집합 포함관계. 3, 6, 9, 11 이렇게 되는 거고 앞에 거 얘가 P라고 했을 때 P는 Q는 6, 12, 18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에서 얘 빼면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게 있잖아. 그게 바로 발례가 된다고. 이렇게 잘 넘어가면 어떻게 하니? 거짓이야, 거짓. 거짓. 자, 어떻게 판별해? 진리집합이 포함관계 가지고. 자, 2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면 얘가 된다. 그러면 2번에 진리집합이 1, 2가 되지. 1, 2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그러면 참이 되는 거죠. 앞에 거 진리집합이 뒤에 거 진리집합이 포함이 되니까. 그럼 얘는 참이 되는 거죠. 참. 참. 자, 그 다음 3번. x, y가 무리수이면 더한 것도 무리수이다. 그런가? 아닌 게 있어? 뭐 있을까? 부호가 다른.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x가 루트 2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야. 두 개 더하면 빵이고 걔는 유리수잖아. 더한 게 무리수가 안 되지. 그럼 얘는 거짓이 되는 거지. 그 거짓을 어떻게 찾았어? 발례를 가지고. x, y가 무리수이지만 더한 게 무리수가 아닌 거 찾은 거지. 이렇게. 알겠나? 자, 그 다음 거짓임 명제의 발례 봅시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Q의 진리 집합 PQ라 하자. 자, 두 집합 PQ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명제 not P면 Q이다. not P면 Q이다. not P면 Q이다. 요거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얘야. 그럼 거짓임을 보이는 얘 어떻게 한다고 했어? 앞에 거 진리 집합에서 뒤에 거 진리 집합을 뺀다고 그랬지. 그치? 자, 앞에 거 진리 집합이 뭐야?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에서 Q를 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근데 이거 찾기가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차집합 변환. 차집합 변환 어떻게 했지? 차집합 변환.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다가 여집합을 해준다. 차집합 변환 했더니 또 이게 뭐야?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P 합 Q의 여집합이죠, 이렇게. 그치? 차집합 변환, 드모르간의 법칙. 그러면 6하고 10이 이렇게 바로 보이네. 오케이?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5번. 전지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Q라 하자. 명제 not P면 Q이다가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은 그랬어. 자, 그럼 보자. 어떤 명제가 참이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앞에 거가 뒤에 거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지. 그럼 얘는 P의 여집합이고 얘는 Q니까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이런 그림을 그려. 자, P의 여집합이라고 해, 얘가. P의 여집합. 그리고 Q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전체 집합은 뭐 이렇게 표시해볼까? 이렇게 전체 집합 이렇게. 자, 그러면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나? P면 어디야? P면 바깥쪽이지. 여기. 표시 안 해도 알지, 얘들아? 이 정도는? 이렇게 이거. 둥그레가 떴습니다. 이거잖아, 이거. 이거라고 이렇게. 얘가 Q에 포함되지는 않잖아. 그지? 이렇게. 자, 그럼 Q는 이 안에 있는 거지. 그지? 안에 있는 게 P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지. 그치? 틀렸고. 자, 그 다음에 P와 Q의 교집합. P는 바깥쪽이지. 그치? 여기서 바깥쪽. Q는 안쪽이지. 그러면 이렇게 타이어 부분에 공통 부분이 생기지. 그게 바로 공집합이다. 틀렸지, 벌써. 자, P면 여기 바깥쪽. P면 바깥쪽, 이렇게 바깥쪽. Q면 또 안쪽. Q면 여기 안쪽. 이렇게 해야. 그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 전체집합 되지? 그러니까 4번이 맞았네요. 4번이 맞았어, 이렇게. 자, 그 다음 P와 Q는 같다. 틀렸지, 벌써.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5번 끝났고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제에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구하기. 그래서 자, 두 조건 P가 있고 Q가 있어, 이렇게. 근데 P면 Q이다가 참이 돼.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수직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요게. 자, 얘가 Q에 들어가야 되니까 Q는 바깥쪽에 있겠지. 마이너스 2A보다 크고 이렇게 4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색칠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 걸 찾으래.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무조건 되지. 같으면 될까 안 될까? 이 두 개가. 요거랑 요게.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면 될까 안 될까?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면 돼 안 돼? 마이너스 2A 요 자리에다가 여기 자리에다 마이너스 2를 써도 되냐고. 써도 되지? 그치? 요 안에 있는 게 바깥쪽에 포함이 되잖아, 그래도. 요 동그라미 친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여도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거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a 플러스 1이 4보다 작으면 무조건 되지. 같아도 되는지 확인해보자. 같아도. 다시 말해서 이 a 플러스 1이 4여도 되는지. 4보다 작다. 4보다 작거나 같다. 되지. 바깥쪽에 있는 게 더 넓은 개념이어야 돼. 그러니까 등호가 여기도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a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는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총 4가지가 있잖아.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 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 거. 그다음 지금 요렇게 있는 거. 둘 다 색칠되어 있는 거. 둘 다 색칠되어 있는 거. 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A, B라고 해보자. 여기. A, B, A, B, A, B. 자, A가 B보다 작으면 이렇게 작으면 무조건 되는 거야. 작으면.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자고. 여기 등호는 들어가도 되는 거지. 둘 다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 여기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등호에 들어갈 수가 없지. 왜냐면 여기는 바깥에 있는 게 더 넓은 개념이어야 된다고. 최소한 같거나 색칠이 돼 있어야 된다고. 얘는 안 되는 거지. 얘는 되는 거지. 그럼 안 되는 거 뭐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바깥에가 더 넓은 개념이 아니면 걔는 틀린 거라고. 등호가 안 들어간다고.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지.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두 조건 얘가 있는데 not P이면 Q이다. 자, 그러면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돼. 자, 그러면 P 집합을 봅시다. P 집합. not P를 그냥 구해버리자. 그냥 not P를 구해봅시다. 부정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요게 요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 색칠 안 돼야 돼. 마이너스 3 있고 이렇게. 얘가 요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럼 a-1이 또 여기 있겠네.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판단하는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a-1이고 바깥에가 더 넓은 개념이어야 된다고. 여기 a-1하고 마이너스 3하고 비교했을 때 a-1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무조건 돼. 같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요거만 안 돼.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얘만 안 된다고. 바깥이 더 넓은 개념이어야 돼. 같거나 최소한 같거나. 그때가 등호가 들어간다 이거야. 자, 그 다음 얘는 3하고 a 플러스 6. 여기가 색칠되어 있으면 무조건 바깥이 색칠되어 있으면 무조건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바깥에가 더 넓은 개념이어야 되니까. 들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3보다 작다랑 3보다 작거나 같다랑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더 넓은 개념이잖아. 자,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얘는 이걸 넘어가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 자, 봅시다.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의 참고 치수를 어떻게 판별하냐? 자, 모든이 나오면 전체 집합이고 어떤이 나오면 자, 일단 모든부터 해보자.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고 하면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됐을 때 참이야.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건 예외가 없다는 거니까. 자,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면 참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라도. 자, 그다음 어떤 x에 대하여 p다라고 했을 때 그게 참이 되려면 공집합만 아니면 돼. 그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 되는 거야. 자, 이 중에 어떤 놈이라도 범인이다. 그럼 범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참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 있는 놈은 다 모두 범인이다. 다 공범이야. 근데 저는 범인 아닌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든이 나오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어야 참이 되는 거고 전체 집합이 아니면 거짓인 거고 어떤이 나오면 공집합만 아니면 돼. 뭐라도 하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일단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기 한번 보자. 보기. 자,
전체 집합 U가 있어. 실수 전체 집합이. 근데 P, 조건 P가 X제곱은 1이야. 그럼 진리 집합이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이잖아. 그지? 근데 명제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1이다 했어. 그러면 참이 되지. 왜? 마이너스 1도 제곱하면 1이고 1도 제곱하면 1이니까 참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네. 자, 지금 이 진리집합 P가 마이너스 1하고 1이잖아. 근데 전체 집합. 자,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고. 지금 모든 실수 X를 제곱하면 1이 되진 않잖아. 그치? 1하고 마이너스 1만 제곱하면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1이라고 하면은 어떤 수든지 제곱하면 1이 돼야 된다고. 근데 그렇진 않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니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제곱하면 1이다. 그러니까 제곱하면 1이 되는 어떤 놈이 있다. 근데 있잖아. 마이너스 1하고 1은 제곱하면 1이 되잖아. 그때는 참이 된다 이거지. 이렇게. 오케이? 자, 얘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밑에 또 있네. 자, 봅시다. 여기 밑에 조건 P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P다 이걸 부정해주면 모든 다 부정해주는 거죠.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고 P를 P가 아니다로 바꾸는 거. not P로.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고 해주는 거지.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했을 때 걔를 부정하라고 하면 어떤 X에 대하여 P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하면 어떤을 모든으로 바꾸고 P이다를 P가 아니다로 바꾸면 되는 거지. 자, 보기 한번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걔를 부정한다고 하면 이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고 크거나 같다를 작다로 바꾸면 된다고. 자, 그 다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4는 5이다. 얘를 부정해 주려면 어떤을 모든으로 바꾸고 같다를 같지 않다라고 바꾸면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어. 이때 보기에서 참이 명제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래서 모든 X에 대라고 하면 이 X는 여기에 있는 놈만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2x-1은 5보다 작다. 여기 있는 수를 다 대입했을 때 5보다 작은지를 보는 거야. 근데 이걸 풀 수 있잖아. 이거 자체를 풀 수 있잖아. 2x가 6보다 작으니까 x는 3보다 작잖아. 근데 여기 있는 수가 다 3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뭘 넣든지 간에 무조건 참이겠지. 그치? 마이너스 2 넣어도 참, 마이너스 1 넣어도 참, 0 넣어도 참, 1 넣어도 참, 2 넣어도 참, 참이 된다는 거지. 자, 모든이 나왔을 때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전체집합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어떤이 나왔을 때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고. 자, 그 다음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이 2보다 크다. 절대값이 2보다 큰 게 여기에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죠. 얘는 거짓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은 x 플러스 2보다 크다. 자, 요렇게 되는 게 한 개라도 있는지 보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 넣어봐. 벌써 되지. 마이너스 2 넣으면 4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되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가 하나라도 있지. 그럼 얘는 참이 된다고. 자, 그 다음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x랑 같다. 틀렸지 벌써. 자, x가 마이너스 2면 절대값 마이너스 x는 2가 되잖아. 마이너스 2가 되고 같지가 않지. 모든이 나오면 여기에는 모든 원소가 다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벌써 마이너스 2에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거지. 그래서 참인 명제는 기역과 디귿이다. 이렇게 풀 수 있다 이거야.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명제의 역과 대우 공부해 봅시다. 명제의 역과 대우.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근데 그거에 얘가 P가 조건 P가 가정이고 조건 Q가 결론인데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역이라고 한다. 원래 명제의 역 명제라고 한다. 그 다음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옮기면서 부정, 요거 옮기면서 부정 이렇게. 가정과 결론의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해주는 걸 우리가 원래 명제의 대우라고 한다. 대우. 역은 순서만 바꾼 거. 대우는 순서 바꾸면서 부정까지 해주는 거.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역은 왜 배우냐? 역을 배우면 좋은 점이 있어요. 역을 배우면. 자, 원래 명제가 있어. 이거 역은 가정과 결론. P면 Q이다가 Q이면 P이다로 바뀌면 역이야. 이렇게. 순서 바뀌면. 자, 그 다음에 요거 P면 Q이다에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해준 거 그게 바로 대우라고.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그 다음 요거에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해준 게 얘다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대우 관계 이렇게 대우 관계 역관계 역관계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역을 배우면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쉽게 판별할 수가 있어. 자 일단 어떤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인지 아닌지 몰라. 따져봐야 돼. 근데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 명제는 반드시 참이야.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일단 뭐 요 예제 문제 한번 보자. 자 요거의 역과 대우를 얘기하시오. 자 이거의 역이면 x제곱이 9이면 x는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지. 뭐 대우라고 하면 x제곱이 9가 아니면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자 얘도 x가 2보다 이게 원래 명제야. 그럼 대우면 순서 바꾼다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우는 순서 바꾸면서 부정까지 해준다고 했으니까 x가 3보다 크면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자, 어떤 명제와 그 대우의 참거짓.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운명이 같아. 운명.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거야. 자,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이렇게. 자, 이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P면 Q이다가 참이야. P면 Q이다가 참이야. 얘가 참이야. 얘가 참이면 조건 P의 진리집합 P가 조건 Q의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돼. 포함이 돼. 자, 그러면 P가 이렇게 있으면 Q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전체 집합이 있다고 해봐. 이렇게. 자, 그러면 Q의 여집합하고 P의 여집합하고 어떤 게 더 큰 개념이야? P의 여집합이 더 큰 개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죠. 그지? P면 Q다가 참이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여집합 처리를 해주면 다 바뀐다 이거야. 왜? 여집합이 부정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고 얘도 바꾸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게 맞잖아? 그러면 Q의 여집합이 뭐야? not Q라고 했지. not Q. 그 다음에 이게 not P.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 된다 이거지. 요게. 근데 요거랑 요거 무슨 관계야? 서로 대우 관계지.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야.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된다 이거지.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다 이거지. 그럼 이거 왜 배우냐 도대체? 원래 명제가 대우 명제가 서로 운명이 같다 이건 알겠어. 왜 배우냐? 이런 것 때문에 배워.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3이 아니면 x가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2가 아니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 자,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 되게 쉽지 않다고. x와 y를 더해서 3이 아니면 x가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2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가 되게 어려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그런 거 싶기도 하단 말이야. 근데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가 항상 운명이 같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라고 했잖아. 이거 대우를 취해봐. 되게 선명해진다고. 자, x가 1이고 다 바꾸는 거지. 바꾸고 y가 2이면 x 플러스 y는 3이다. 그럼 x가 1이고 y가 2면 x 플러스 y는 3이다. 맞네. 그러면 얘가 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 자체가 되게 판단하기 애매해. 그럼 그거에 대우를 취해본다 이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 자, 명제의 참거짓 판별법. 이미 배운 거야 다. 이미 배운 걸 정리하는 거야. 판별법. 자, 첫 번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포함관계.
자, 앞에 거 진리집합이 뒤에 거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면 참이 된다고 했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발레. 발레가 있으면 거짓이다. 근데 발레는 어떻게 구한다? 앞에 거 진리집합에서 뒤에 거 진리집합을 빼가지고 나오는 게 있으면 그게 발레가 되는 거고, 발레가 되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대우. 대우를 취해본다 이거지. 왜?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가 운명이 같기 때문에.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 원래 주어진 명제 자체가 참거짓을 판별하기 힘들면 대우를 취해본다 이거지. 그래서 명제의 참거짓 판별법 이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라고. 알겠지? 메모해놓고. 자, 진반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발례, 대우. 알겠지? 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발례, 대우 이렇게.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단론법. 3단론법은 뭐 당연한 얘기야. 자, P면 Q이다가 참이야.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런 관계지 이렇게.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이런 관계지. 그럼 P면 R이다가 되는 거죠. 그죠? P면 R이다가 참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따져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3단론법. 자, 봅시다. 이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역은 참거짓이 따져봐야 돼. 원래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운명이 같지만 역은 몰라. 따져봐야 돼. 그래서 자, 1번. 자,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그랬어. 자, 그럼 이거의 역부터 구해보자. 역은 가정과 결론의 순서만 바꾼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1이고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이다. 맞나 이거? 맞아 틀려? 더해서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반드시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도 반드시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반드시? 아닐 수도 있잖아. 뭐 0, 2, 1일 수도 있잖아. 그치? 여기가 또는이었으면 맞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대우 보자. 대우. 얘는 거짓이야. 거짓. 자, 대우는 순서 바꾸면 부정까지 해놓은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으면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y가 1보다 작다. 맞아 틀려 이거? 이것도 판별하기가 쉽지 않지. 그치? 또는이 들어가면 일단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 뭘 보면 돼? 원래 명제를 보면 되는 거지.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가 운명이 같다고 했으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더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이거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다 이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의 역. 2번의 역. 자, 순서 바꾸면서 부정해 주는 거로 순서 바꾸는 거라고 했어. x가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2가 아니면 이거면 x, y는 2가 아니다. 이건 참인가 거짓인가? 참이야 거짓이야? x가 1이 아니거나 또는 y가 2가 아니면 x, y는 2가 아니다. 판별하기 되게 힘들지. 그지? 그렇잖아. 그러면 이거의 대우를 취해보면 되지. 이거의 대우가 뭐야? 이거의 대우가 x, y가 2이면 x가 1, 2고 y가 2, 2다. 이거 맞아? 항상 이래? 아니잖아. 틀렸지? 그러니까 얘도 거짓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 명제 자체를 알 수 없으면 그거의 대우를 취해보면 된다 이거야. 왜? 이렇게 또 뭐 부정 들어가고 또는 들어가면 일단 머릿속이 클리어하지 않게 돼. 사람은 다. 자, 그 다음 대우 보자. 대우는 순서 바꿔서 부정까지 해주는 거지. 이거 부정해 주는 거죠. 그죠? x가 1이고 y가 2이면 지금 얘 바꾸면서 부정해 주는 거야. x, y가 2이다. x 1이고 y가 2이면 곱해서 2이다. 당연히 맞지. 참이지.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웁니다. 이제 지우고 이제 세 번째 두 집합 A, B에 대하여 합집합이 B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이거의 역을 얘기해보자. 역. 자, 얘는 그대로 가는 거야.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집합이면 A와 B의 합집합은 B다.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 두 개의 합집합은 B다. 맞지? 맞잖아? 그치? 자, 대우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A와 B의 합집합은 B가 아니다. 이것도 또 판별하기 쉽지 않지? 그럼 뭐 보면 돼? 얘 보면 되는 거지. 자, A와 B의 합집합이 B면 B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잖아.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우 명제는 당연히 참이 된다 이거지. 이런 거 판별하기 힘들잖아. 그치?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필수예제 9번 봅시다. 자, 명제의 대우가 참여되도록 하는 상수고하기. 자, 두 실수 xy에 대하여 x랑 y를 더한 게 3보다 크면 x가 a보다 크거나 또는 y는 1보다 크다가 참일 때 실수 a 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자체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그지? 그래서 대우를 취합니다. 대우를 취합니다. 대우. 자, 원래 명제와 대우는 운명이 같다 이거야. 그럼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2고 y가 바꾸면서 부정해 주는 거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2면 일단 또는이 나오면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 자, x 플러스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 2다야. 이렇게. 그러면 a가 가장 큰 게 2겠지. 그지? a가 0이어도 되잖아. 그죠? 뭐 마이너스 5천이어도 되고. 그런데 a가 가장 큰 게 2인 거지. 그래야 더했을 때 최대값이 3인 거잖아, 지금. 그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가장 x 중에 제일 큰 게 a, y 중에 제일 큰 게 1이야. 더해서 제일 큰 게 3이야. 그러면 a 더하기 1이 3 이하여야 된다는 거지. a 더하기 1이 3 이하여야 되니까 a는 2 이하이고 a의 최대값은 2가 된다 이거야. 오케이? 자, 이건 너무나 쉬운 거고. 자, 3번 3단문법 봅시다. 3단문법 10번. 자, 세조건 PQR에 대하여 얘가 참이다. 그러면 자, P이면 Q다가 참이야. 그러면 not Q이면 not P이다 참이고 대우인. 그 다음 요거에 not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인 Q이면 R이다도 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요거의 대우 참, 요거의 대우 참 이렇게 돼 있지. 그럼 3단문법으로 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3단문법으로. 뭐냐?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니까 결국에 P면 R이다도 참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P면 R이다도 참이 되는 거고 이거의 대우인 not P면 R이다가 참이고 이거의 대우인 not R이면 not P이다 이게 참인 거지. 이게 총 4개가 나오는 거지. 4개가. 둘, 셋, 넷 이렇게. P면 R이다 참 맞고요. 그 다음 not R이면 not P이다 맞고 그 다음 not P이면 not R이다. 얘는 없지. 그치?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P이다 맞고 그 다음에 Q이면 not R이다. 얘 없지. 그치?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총 3개가 되겠지.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봅시다. 자, 충분조건은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했을 때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두 개짜리로. 그러니까 이게 달라. 기호야. 수학적인 기호 다르다고. 우리가 한 개짜리는 백이지만 두 개짜리는 등호잖아. 그것처럼 얘는 명제 P면 Q이다 쓸 때 쓰는 거고 얘가
이면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얘는 P면 Q이다는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하면 P면 Q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두 개 이제 해준다 이거지 이렇게. 이때 얘는 이제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 게 보장이 된 거야. 그때 이 조건 P를 Q이기한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앞에 있는 놈, 요 놈이 화살표를 쏘는 놈이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은 놈이 필요 조건. 오케이? 자, 기준은 뭐냐? 주어. 니네 주격조사라고 알아? 주격조사? 은는이가 붙는 거? 얘가 주격조사지. 주격조사가 기준이야. 왜냐면 이게 바뀔 수도 있거든. 뭐 Q이기한 P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바뀌더라도 이해 정확히 해야 돼. 자, P는 Q이기한 충분 조건이다. 자, 화살표를 쏘는 애가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는 애는 필요 조건이다 이거지. 자, 그리고 그러면 P면 Q이다도 참이고 Q면 P이다도 참일 때가 있어. 마치 집합에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는 거를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 것처럼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참일 때 우리는 이렇게 화살표 양쪽으로 한다. 그럼 얘는 이 P는 Q이기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물론 Q는 P이기한 필요 충분 조건 되는 거고 둘 다가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거야. 알겠지? 자, 화살표를 쏘기만 해. 다시 말해서 P면 Q이다만 참이고 Q면 P이다가 거짓이야. 자, 얘는 무슨 뜻이라고? P면 Q이다가 참이고 Q면 P이다가 거짓인 거야. 그때 우리 화살표를 쏘는 애는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는 애는 필요 조건이라고. 쏘기만 하는 애 필요 충분 조건, 받기만 하는 애 필요 조건. 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 그게 둘 다 참이라는 얘기지. 그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네. 자. 물론 거짓일 때는 P면 Q이다 한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자, P가 Q의 부분 집합이야.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이 되지. 우리 명제에서. 그러면 이 P는 Q이기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한 필요 조건. 이게 집합하고 진리 집합하고 연결을 시킨 거야. 자, P와 Q가 서로 같은 집합이야. 그러면 P는 Q이기한 필요 충분 조건이지. 당연히 Q는 P이기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자, 둘 다가 돼. 둘 다가 된다는 것은 서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서로 아예 같다는 거지. 이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자, P가 Q에만 포함되고 Q는 P에 포함되지 않아. 이때는 화살표를 쏘는 애, 포함이 되는 애, 걔가 바로 충분 조건이고 화살표를 받는 애, 포함을 하는 애, 걔가 바로 필요 조건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무슨 조건인지 찾으려면 P면 Q다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거 둘 다 따져봐야 돼. 둘 다 동그라미면 필요 충분 조건인 거야. 자, x가 0보다 작으면 두 개 더해서 빵인가? x와 절대값 x 더해서 당연히 빵이죠. 왜?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당연히 빵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으면 x랑 절대값 x 더했을 때 빵이 되는 거지.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이죠. 그지? 그러면 x와 절대값 x를 더해서 빵이면 x는 0보다 작지. 그치? 아니거든. 두 개 더해서 0이라고 x가 반드시 0보다 작은 건 아니지. x가 0이어도 되잖아. 그지? 거짓이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 명제에서는. 알겠어? 거짓이야 거짓. 그렇기 때문에 조건 P는 Q에 대한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 왜? 쏘기만 했으니까. 충분 조건. 둘 다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빵이야. 절대값 x랑 절대값 y 더하면 빵이야. 자, 이 조건이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이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제곱 더해서 빵이라고 해서 각각이 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x도 0이고 y도 0이다 이 뜻이잖아. 제곱 더해서 빵이면 제곱 더해서 빵이면. 왜? 얘가 제곱하면 0보다 크거 나왔고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 나왔는데 더해서 빵이면 각각이 빵이라는 얘기지. 그치? 자, 얘는 절대값 x와 절대값 y를 더해서 빵이라는 것은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이지. 왜? 절대값도 0보다 크거 나왔잖아 항상. 그치? 그럼 얘도 x가 빵이고 y도 빵이라는 얘기지. 이거지. 그러면 결국 얘는 필요 충분 조건 되겠네. 아예 두 개가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거니까 P는 Q이게 한 필요 충분 조건이지. 얘는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 봅시다.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다.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이려면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인가? 맞아, 틀려.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이야? 아니지. 이등변 어떻게 정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모든 이등변 삼각형이 다 정삼각형이야? 아니지. 거짓이 거짓. 그런데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아, 틀려. 맞지, 걔는. 정삼각형은 싹 다 두 변이 같잖아. 세 변 다 같으니까 결국에. 자, 얘는 참이다 이거야. 그러면 P는 화살표를 쏘지는 못하고 받기만 했지. 그럼 이때 P는 뭐라고? 필요 조건이라고. 필요 조건. 옛날 책에는 막 뭐 화살표를 받아서 P를 흐릅니다 해서 막 필요 조건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유치하게 하지 말고 그냥 쏘기만 하면 충분 조건, 받기만 하면 필요 조건. 둘 다 되면 필요 충분 조건. 오케이? 기준은 뭐다? 주격 조사 붙은 게 기준이다. 자, 그러면 밑에 또 문제 있나? 문제 풀어봅시다. 그러면. 자, 12번 봅니다. 12번.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Q의 진리 집합이 라지 PQ라 하자. 이때 not P는 not Q이기한 필요 조건. 그럼 얘는 화살표를 받는 애지. 얘는 화살표를 쏘는 애고. 그러면 뭐야? not Q가 not P로 화살표를 쏘는 거고 그게 참인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럼 결국에 P면 Q이다가 참인 거잖아. 다시 말해서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찾아보면 되지. 1번. 그럼 딱 바로 3번 나오네 이렇게. P와 Q의 교집합이 P이다. 그지? 뭐 이런 거 따져볼 필요 없이. 그치? 자, 이렇게 되는 게 나오는 게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자, 교집합이었지? 자, 교집합. 교집합은 P이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P가 Q의 부분 집합일 때 항상 참인 거. 그 다음에 합집합은 Q이다. 또 뭐 있을까? P에서 Q를 빼면 공집합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이게 있으면 얘도 있을 거고. 그지? 이거에 드모론의 법칙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야? P, 여, 합, Q는 이렇게 전체 집합이다. 뭐 이런 것도 있겠네 이렇게. 이해되니 얘들아? 이해가 되면 P, 차, Q면 차집합은 교집합은 뒤에 여집합 해주잖아. 그지? 그다음에 이거 양변에 드모르간 법칙 해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또 요 사이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있었으니까 또 뭐 있을까? 여집합도 있겠네. 여집합. 여집합 해주면 여집합은 부정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바뀌어지겠네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참이 되는구나 이렇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다. 자,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 다음 페이지 있나? 한 번에 다 풀어버리자. 문제가 쉬우니까.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자, P가 있고 Q가 있는데 P는 Q이간 충분 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P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고 P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고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 범위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근데 요거는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안쪽이지. 안쪽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수직선 위에서 포함 관계를 한번 해봅시다. P 집합이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5까지인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는 바깥쪽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럼 이 둘 다를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등호는 바깥쪽이 색칠되어 있으면 무조건 등호가 들어간다고 했지? 바깥쪽이 더 넓은 개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5보다 A가 더 크거나 같다. 바깥쪽이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자,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뭐야? 결국에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잖아. 여기.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얘가 이거에 의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요게 예를 들어 얘가 P고 얘가 Q라고 했을 때 P면 Q이다라고 했을 때 Q가 P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죠? 알아들어 얘들아?
자, 이건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 아니면 x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 이거잖아. 이거라는 거잖아. 그치? 알아듣고 있어 얘들아? 화살표를 쏜 애가 포함을 하는 거니까 얘가 화살표를 받은 거잖아 결국에. 그치? 얘가 이쪽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건 또 판단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거에 대우를 취해본다. 대우. 자,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3이 0이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겠네.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 대입해. 그러면 9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은 빵이야. 그럼 a는 4인가? 마이너스 9a 이항하면 9a가 36이니까 a는 4겠네. a는 4가 된다. 이렇게.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명제 증명 봅시다. 자, 여기에 정의와 정리가 있어. 자,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정의는 약속이야, 약속. 여기다 약속이라고 씁시다. 약속. 정리는 참 이미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 정리는 성질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성질. 정의는 약속이니까 그냥 암기하는 거야. 이미 정해놓은 약속이야. 암기. 정리는 성질이야, 성질. 정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증명에 의해서 나온 거, 그게 바로 정의다. 정리다. 성질이야, 성질. 쉽게 얘기해서. 자, 그리고 증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증명 뭐다?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사실을 이용하여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과정을 우리가 증명이라고 한다. 여기 구별하는 거 잘 봐봐.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다. 이게 정의야. 알겠지? 정의는 약속이야.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뜻을. 얘가 정의고 정의는 하나밖에 없어. 성질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자,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 얘는 정리야. 얘는 성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놓으면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된다. 정리가 된다? 어떻게 정리가 돼버리네, 진짜로. 자,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야. 물론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약속은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다. 평행사변형도 평행사변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의 정의, 뜻이야, 뜻. 약속이야. 평행사변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한다. 얘는 성질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정리가 된다. 그래서 정의는 약속, 정리는 성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얘도 정리네. 자, 명제 증명 봅시다. 명제 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직접 증명법이 있고 간접 증명법이 있는데 직접 증명을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직접 증명이 안 돼. 되게 애매해. 그런 것들은 두 가지. 대우를 이용한 증명하고 규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 자, 대우를 이용한 거는 말 그대로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가 운명이 같기 때문에 원래 명제 자체가 증명이 되게 힘들어. 그럼 대우를 취한 다음에 그 대우를 증명해 주는 거지. 이게 참이다는 것을. 자, 그 다음에 규류법은 명제 또는 명제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여줘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거야.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누가 범인으로 지목이 됐어. A가 범인으로 지목이 됐어. 그러면 살인사건에서 뭐 유전자 감식도 할 거고 뭐 혈흔도 나올 거고 뭐 족적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있잖아. 경찰은 그 사람을 범인이라고 했어. 범인이라고? 근데 그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저는 범인이 아니에요. 그럼 범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 범인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증명해? 그러면 그 사람이 논리를 이렇게 펼치는 거야. 그럼 제가 범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의 혈액형과 그 혈흔과 혈액형이 일치하는지,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알리바이. 난 또 알리바이가 있어요. 알리바이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범죄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일치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을 범인이라고 지목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범인이라고 지목한 그 가정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저는 범인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럼 제가 범인이라고 합시다. 이거 자체가 지금 결론을 부정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고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왜?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다 이거지. 실제로 이제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자, 간단한 프로세스를 얘기해 주면 결론 부정, 논리 전개, 모순 생겨. 그럼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됐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증명해 주는 게 규律법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규律법으로 증명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온다. 자, 아마 규律법 다음 페이지 나오겠네요. 아주 대표적인.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명제 자연수 AB에 대하여 AB가 짝수다 이거야. AB가 짝수면 A 또는 B는 짝수이다. 이거를 이거의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려고 한다. 이거 명제 자체가 또는이 들어가면 되게 애매하다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를 대우를 지어보세요. 대우. 이거의 대우. 자, 그러면 얘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자연수 A, B에 대하여 얘는 들어가고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요거 부정해 주는 거야. A, B 모두 홀수이면 그죠? A 또는 B가 짝수라는 것은 A, B 모두 홀수라는 얘기잖아. 그지? A도 B도 홀수라는 얘기잖아. 그치? A, B 모두 홀수이면 A, B가 홀수이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 A, B 모두 홀수이면 A 곱해서 홀수이다. 당연한 얘기지. 그치? 자, 그 당연한 얘기를 설명을 해주자 이거야. 자, 그래서 A를 증명합니다. 이제 증명. 우리 책은 뭘로 증명해? EA, 뭐 EK-EL 그래. 자, A를 뭐 EK-1, B를 뭐 이 K 다음에 L이니까 L-1. 자, KL은 뭐 자연수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K에다 1 넣으면 1, 2 넣으면 3 이렇게 홀수 나오지? 여기도 1 넣으면 1, 2 넣으면 3 이렇게 홀수 나오지, 그렇지? 이때 A와 B를 곱해보자 이거지. 자, 2K-1하고 2L-1을 곱하면 4KL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L 플러스 1이야 이렇게. 그럼 2로 묶어봐. 2로 묶으면 2KL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 플러스 1이 되지. 그러면 얘가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다 2를 곱하면 무조건 짝수가 되지. 그리고 뒤에다가 2를 더하면 얘는 무조건 홀수가 되지. 그럼 AB는 홀수다 이거지. AB는 홀수. 아, 그래서 증명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다.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규律법 봅니다. 규律법. 뭔가 귀가 들어가니까 뭔가 이렇게 규멸의 칼날 뭐 귀가 들어가면 뭐 귀신. 약간 좀 쎄한 느낌 들지 않나? 기분 탓인가? 자, 명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참임을 규律법을 이용해 증명하려고 한다. 얘를 이용해서. 규律법 아니면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저 범인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해? 범인이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결론을 부정해버리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가정에 모순이 생겨. 다시 말해서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된 거야. 아, 그러니까 결론은 참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라고.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증명을 해? 그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증명합니다. 이제 증명. 자, 부정은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얘가 부정해 주는 거야. 자, 증명합니다. 이제 2번 증명. 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루트 2는 A분의 B. 다시 말해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날 수 있잖아. 그지? 다시 말해 그리고 서로소인 자연수 이렇게. 다시 말해서 A분의 B가 기하분수라 이거야. 오케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유리수라고 하면 유리수는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곱하기 얘니까 B는 루트 2A고 이거 양변 제곱하면
B 제곱은 2A 제곱이야. 2A 제곱. 자, 그러면 B 제곱은 A 제곱에다 2를 곱했기 때문에 B 제곱은 뭐야? B 제곱은 짝수 2의 배수죠. 오케이? B 제곱은 2를 곱했으니까 어떤 수에다가 2의 배수지. 자, 그러면 B 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B도 2의 배수다 이거야. 왜? 홀수 제곱하면 홀수 되잖아. 그지? 홀수 제곱하면 홀수 되잖아. 제곱해서 짝수다. 2의 배수다. 그러면 그 제곱하기 전 놈도 2의 배수다 이거야. 자, 그러면 B가 2의 배수면 B를 이렇게 나 2K라고 한번 해봅시다. 2K라고. 이건 K는 자연수라고. K는 자연수. 쓸 공간이 없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여기다 대입. 자, 여기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대입. 그러면 2K의 제곱은 2A 제곱이고 2A 제곱은 4K 제곱이고 A 제곱은 다시 또 2K 제곱이 돼. 그럼 A는 K 제곱에다 2를 곱해서 그럼 A 제곱도 짝수죠. 그럼 A 제곱이 짝수면 A도 짝수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A 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A도 2의 배수다. 2의 배수다. 자, A 제곱 2의 배수이므로 A도 2의 배수다. 그 말은 자, 봐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 B도 2의 배수고 A도 2의 배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A분의 B가 서로 소인 자연수가 아니라는 얘기지. 둘 다 짝수인 거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A, B가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됐다. 결론이 참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주는 게 바로 규律법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규律법 증명 중에 가장 90% 이상 차지하는 게 쟤야. 알겠지? 그러니까 규律법을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루트 2는 유리수 아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해 보는 거야. 알겠지?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절대부등식 보겠습니다. 절대부등식. 자, 항등식 알지? 항등식. 항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잖아. 그치? 부등식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 뭐 이걸 설명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시수를 대입하여도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바로 절대부등식이다.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있어요. 자, A가 B보다 크다고 하면 A에서 B를 뺐을 때는 항상 0보다 크지. 당연한 얘기죠. 그치? 자,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두 번째. 자, A가 실수야.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 A, B 둘 다 실수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치? 그 다음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빵이다. 그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더해서 빵이다. 그러면 각각이 빵인 거지. 자, 그 다음 절대값 A를 제곱한 거랑 그냥 A를 제곱한 거랑 똑같고 곱해서 절대값을 씌우나 각각을 절대값을 씌우나 똑같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둘 다 양수일 때 A가 크다고 하면은 A를 제곱한 게 더 크지. 자, 그 다음 A가 B보다 커? 그럼 거기다 루트를 씌워도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이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부등식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얘 한번 봅시다. 얘. 자, A제곱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올 수 있어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때가 중요해. 자, 봐. 등호 예를 들어서 A와 B를 더했는데 4보다 크대. 그럼 최소값이 뭐야? 알 수가 없지.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지? 근데 4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은 최소값이 4지. A와 B를 더해서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최소값은 4지.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값이 결정되는 거야.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소값, 최대값이 결정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최대값이 5인 거지. 근데 A 플러스 B가 5보다 작다. 그러면 최대값이 없는 거지. 그치? 등호가 성립할 때가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대값, 최소값이 결정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얘는 왜 성립하냐? 여기 보자. 여기. 자, A제곱 이거 반의 제곱 쓰는 거야. 반. A의 반, 여기 B의 반, 2분의 B 그거의 제곱.
얘는 그냥 해보자 그냥. 얘는 해봅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거 1번. 자,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고 이렇게. 자,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이거. a, b. 자, a의 개수가 b인 거지. 반. 2분의 b. 그걸 제곱하는 거야. 그럼 4분의 b제곱이지 이렇게. 얘는 4분의 3b제곱이고 이렇게. 그래야 b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인 거지 이렇게. 그리고 4분의 3b 제곱이지. 자, 얘는 뭔가의 제곱이야. 실수의 제곱. 얘도 실수의 제곱에다 4분의 3 곱한 거야.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더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이. 자, 그러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도 똑같다 이거. 여기가 마이너스여도 똑같다 이거. 마이너스여도 똑같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성립하는 거고 얘는 당연히 완전 제곱식이니까 성립하지? 그지? 자, 그리고 3번은 얘는 우리 이거 변형하는 거 배웠었잖아. 이거 로미오라고 해가지고 배웠었는데 이거 자 2분의 1로 묶고 다 2배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 제곱식 3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요거를 다 2개씩 쪼개는 거야. 여기 쓰고 요거 마이너스 2ab b제곱 2번 쓰고요. 마이너스 2bc 쓰고 c제곱 2번 쓰고 마이너스 2ca 쓰고 그 다음에 a제곱 한 번 더 쓰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완전 제곱식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에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제곱 b 마이너스 c제곱 c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아. 다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거기다 2분의 1을 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고 C와 A가 같은 거. 다시 말해서 A, B, C가 다 같을 때 성립한다 이거지 이렇게. 자, 여기가 등호일 때는 A, B, C가 다 같을 때만 성립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지. 이게 이제 문제에서 가끔씩 쓰이는 거다.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게 산술기하. 자, 산술기하 봅시다. 산술기하. 자, 얘를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 양수일 때만. 더해서 2로 나눈 게 산술평균이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게 기하평균이야.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아. 항상 크거나 같아.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자, 성립하는 거 증명된 거 한번 봅시다. 여기. 자, 여기 양수야.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 얘들아. 양수일 때만. 둘 다 양수야. 산술평균은 얘고 기하평균은 얘야. 그럼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결과적으로. 그럼 얘에서 얘를 빼. 자, 그럼 2로 통분해. 근데 얘는 루트 A의 제곱이 얘는 루트 B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렇게. 그럼 2분의 완전 제곱식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면 얘가 성립한다는 거 알 수 있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여기 얘랑 같을 때가 언제다? 여기가 빵일 때겠지. 여기가. 그지? 그럼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니까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야. A와 B가 같을 때. 알았더니 얘들아?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얘가 산술평균, 얘가 기하평균이야. 자, 이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준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선생님이 적어주는 걸 여기다 이제 받아 적는 거야. 알겠지?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어떻게 써먹냐? 써먹는 게 중요하잖아. 그지? 자, 얘를 이제 산술기하라고 할 겁니다. 산술기하. 이제부터 뭐 어떤 문제를 풀 때 이거 산술기하 써서 풀면 되잖아. 이런 말들을 쓰게 될 거야. 이제부터. 자, 첫 번째 사용법. 자, 뭐냐면 A와 B를 더한 게 2 루트 AB 이상이다.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A와 B를 더한 게 2 루트 AB, 2 루트 곱 이상이다. 자, 첫 번째 양수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산술기하를 씁니다. 이때 양수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띵동 띵동 산술기하. 알겠지? 이때 산술기하 쓰는 거야. 자, 두 번째 양수의 합이 일정할 때 양수의 합이 일정할 때 일정하다는 말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숫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숫자로. 곱해서 항상 똑같은 숫자가 나온다 이거야. 똑같은 놈이. 자,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때 산술기하 예를 씁니다. 이렇게. 두 번째 등호.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지금 선생님이 책을 안 보고 하지? 너희들도 책을 안 보고 해야 돼. 이렇게 쫙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요렇게를 책을 안 보고 쓸 정도까지 돼야 된다. 백지 테스트 할 정도로 이렇게. 자, 산술기하 써 그러면 요걸 쓰라는 거야. 요거 더한 거. 그러니까 A와 B가 이제 바뀌는 거야. 모양이 뭐 A 더하기 A분의 4 이렇게 바뀐다고. 자, X 더하기 X분의 5 뭐 이렇게 바뀐다고. 자, 합의 A 플러스 B는 더한 거는 2루트 곱 이상이다 이거지. 더한 거는 2루트 곱 이상이다 이거지. 자, 얘는 양수의 곱이 일정할 때, 양수의 곱이 일정해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양수여야 되고 곱이 일정해야 되는 거야. 두 가지. 양수여야 되고 곱이 일정해야 돼. 양수여야 되고 곱이 일정해야 돼. 그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때 산술기하를 쓴다고. 얘를 쓴다고. 얘. 쟤를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자, 양수야. 그리고 합이 일정해. 그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산술기하. 얘를 쓴다고. 자, 그러면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럼 등호 성립하는 게 왜 중요하냐? 최소값을 결정하는 그 순간이 등호가 성립할 때야. 아까 얘기했지. 더한 게 5 이상이다 그러면 최소값이 5가 되는 건데 더한 게 5보다 크다고 하면 최소값은 없다 이거야. 등호가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이 나온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요게 산술기하라는 개념이고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백지에다가 쓸 정도까지 돼야 돼. 지금 선생님 책 보고 이렇게 막 적은 게 아니잖아. 그치? 머릿속에 나온다는 거잖아. 이게 자기만의 표현으로 이게 쫙 나와야 돼, 이게. 알겠지? 완벽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 뭐 이런 간단한 문제. 귀엽지, 뭐 이런 문제들. 자, 양수야. 잘 봐. 양수야. 곱하면 4 나와. 곱이 일정해. 띵동, 띵동. 양수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합의 최소값. 그러면 그때 산술기하를 쓰는 거라고. 양수야, 곱이 일정해.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띵동, 띵동. 산술기하. 자, 쓰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더한 거는 2루트 곱 이상이다 이거지. 이렇게. 그럼 뭐야? 요거 하면 얘 하면 2잖아. 그지? 4죠, 4.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한 거는 4 이상이다가 되는 거지. 그럼 최소값은 4가 되는 거고, 그럼 언제 4가 되냐? 언제? 여기 A와 A분의 4, 다시 말해 이 안에 있는 거 A와 A분의 4, A와 A분의 4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A제곱이 4인 거. 근데 A가 양수니까 A가 2일 때. A가 2일 때 얘랑 얘 더한 거의 최소값은 4가 되고 그때 A값은 2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해준다 이거지. 자, 양수의 곱이 일정해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띵동 띵동 그때 산술기하 쓴다고. 알겠지? 자, 우리 문제 한번 더 풀어봅시다. 자, 요걸로 얘부터 풉시다. 얘부터. 자, 요거부터 봅시다.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곱이 일정해. 양수야, 곱이 일정해.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때 산술기하 쓴다고. 자, 2번부터 봅니다. 2번부터. 자, 얘랑 얘를 더한 거는 2루트 곱 이상이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근데 2xy잖아. 근데 xy가 8이잖아. 그럼 이 8이 16이지. 그럼 얘가 4지. 4 곱하기 2니까 8이지. 8. 얘와 얘를 더한 거는 8 이상이다가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8이 되는 거지. 8. 최소값은 8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나? 자,
첫 번째 문제 풉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 자, 합이 일정해. 양수야. 합이 일정해.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띵동 띵동 산술기가 쓴다고 이때. 자, 그럼 어떻게? 방금 전에 했던 거. 자,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이상이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얘는 2 루트 2x 곱하기 3y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얘가 12라고 했잖아. 12. 6xy고. 그러면 루트 6xy가 6 이하고 6xy 양변 제곱해봐. 36 이하고 xy는 6 이하야. 6 이하야. 곱한 게 6 이하야. 그러면 가장 클 때가 6이잖아. 그치?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6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알아들었니 얘들아? 자, 그러면 또 있나 뒤에? 아, 요거까지 풀어봅시다. 요거까지. 요거랑 얘까지. 오우. 얘 풀어보자 그냥 한 번에 쭉. 자, 얘도 한번 풀어보자. 얘도.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자, 곱의 최소값이지. 그럼 말이 돼 안 돼? 양수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상태로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얘를 전개를 해서 합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지. 전개를 해서 합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랑 얘고 총 4개의 항이 나오지. 이렇게 곱해서 AB. 자, 이렇게 곱해서 AB분의 4. 자, 그 다음 2개가 남았지. 2개.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2개 남았지. 그럼 얘 1, 얘 4. 그럼 더하면 5겠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해봅시다. 요거 가지고. 자, 얘는 이상이다. 2 루트 AB 곱하기 AB분의 4. 그 다음에 더하기 5. 자, 예를 들어서 봐봐. X와 Y를 더한 게 5 이상이 돼.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4의 최소값은 뭐야? 9죠. 왜? 양쪽에 4를 더해봐.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먼저 구해. 거기다가 4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얘도 똑같아. 우리는 얘하고 얘만 있으면 가장 심플한 형태인데 5가 더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 요거의 최소값을 먼저 구하는 거야. 요거의 최소값에다 5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똑같이.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약분하면 루트 4니까 2지. 2, 4. 4에다 5 더하니까 9가 되겠네. 9. 그치? 아, 그러면 얘 더하기 얘는 4 이상인데 5까지 더했으니까 9 이상에다가 되는 거지. 알아듣니 얘들아?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그 밑에 거 보자. 그 밑에 거 이제 변형이 됐어요. 변형이. 자, x가 1보다 클 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양수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때 산술기가 쓴다고 그랬지. 자, 양수인지 보는 거야. 얘 양수야? 양수죠. 얘는 양수지. 그지? 곱하면 값이 일정하지 않지. 곱하면 값이 일정하지 않지. 값이 일정하게 바꿔주는 거야. 이거는 테크닉 같은 거야. 테크닉. 아,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자, 곱해서 값이 일정하게 만들려면 얘랑 약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얘랑 약분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얘를 뭐 어떻게 바꾸냐.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지금. 얘를 이렇게 4에다가 여기에 x-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일단 얘랑 곱했을 때 곱이 일정해지지. 근데 마이너스 4를 강제로 해준 거잖아. 더하기 4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양수고 곱이 일정하지 이제. 얘를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해주는 거라고. 자, 그러면 해줍니다. 이제 2 루트 고 이렇게 약분돼서 여기 2죠. 2, 4 더하니까 8. 얘랑 얘를 더하면 8 이상이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최소값이 8이 되겠죠. 8. 이렇게. 알겠나?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거야. 얘는 좀 이따 하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2페이지 풀어봅시다. 이 페이지랑 이 페이지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제 16번 봅니다. 16번. 자,
자,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b 이상이다.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빼봐야지. 빼야지. 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보자 이렇게.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 마이너스 4ab 해주면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되죠.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실수의 제곱이잖아. ab가 실수니까. 그러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지. 아, 그러면 요게 얘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지. 자, 이때 등호 성립하는 거 써줘야 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일 때 성립. 여기까지 써줘야 돼. 증명할 때는 이렇게. 자, 두 번째. 얘는 얘에서 얘를 그냥 빼가지고는 계산을 못해. 그래서 제곱해서 뺄 거야.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제곱해서 뺄 거야. 그래서 얘를 제곱해서 뺄 거다. 이렇게. 자, 요거 절대값 a를 제곱한 건 그냥 a 제곱한 거하고 똑같고. 자, 곱해서 2배 하면은 요렇게 한 거랑 요렇게 되지. 이렇게. 뒤에 거 제곱은 a 되고 이렇게. 자, 절대값의 제곱은 괄호에서 제곱한 거랑 똑같지. 이렇게. 괄호에서 제곱한 거랑 똑같다. 그럼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이 없어지고 이 절대값 ab에서 2ab 뺀 거니까 2로 묶여서 절대값 ab 빼기 ab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절대값 ab에서 ab 뺀 거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가 ab가 양수라고 해봐. 얘가 양수야. 그럼 양수에서 양수 뺀 거니까 빵이 되지. 그지? 얘가 0이야. 0에서 0 빼니까 0이 되지. 그지? 근데 ab가 음수야.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밖으로 나올 때 얘가 뭐가 돼? 이 전체가. ab가 마이너스 3, 얘는 이 전체는 뭐가 돼? 3이 되지, 3. 그지? 얘는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거니까 6이 되지. 양수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ab가 음수면 이 결과가 뭐다? 양수가 된다 이거지. 알아들어 얘들아?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첫 번째. ab가 양수면 등호가 되는 거지. 등호 이렇게 되는 거지. 0이어도 되는 거고. 그죠? 근데 ab가 0보다 작으면 등호가 안 되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맞아? 이렇게 되지. 이렇게. ab가 음수면. 뺐을 때 얘 0보다 크잖아. 봐봐. 얘가 음수였다고 해봐. 그럼 이 전체가 양수지. 양수에서 음수를 뺀 거니까 양수잖아. 0보다 크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항상 얘가 양수면 등호, 0이면 등호, 0보다 작으면 커.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없다는 거지. 그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여기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써야 된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거 쓴 것처럼 이렇게. 등호는 언제 쓰는 거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그 남아있는 문제 있었지? 남아있는 문제. 산술기하 평균. 요 문제 하고 이제 코치 슈바르츠 남았습니다. 자, 요거 봅시다. 요거. 자, 발전 문제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벽면 요 사이를 길이가 20m인 철망으로 막은 삼각형의 닭장이 있다. 이렇게 닭장이 이렇게 있다. 이 닭장의 바닥면의 넓이는 여기겠지. 여기 바닥면이겠지.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넓이. 자,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2분의 1 ab의 최대값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00이 되지. 20의 제곱. 그지? a 양수잖아. a제곱도 양수고 b제곱도 양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합이 일정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a, b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자체를 하나로 보는 거야. 얘를 a, b, x, y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합이 일정한 거지. 그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합은 두 개 더한 거는 합은 2루트 곱이상이다. 이게 된다 그러지. 얘가 400이 되는 거고. 2 절대값 AB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절대값 AB가 어떻게 돼? 200 이하가 되는 거고 우리는 2분의 1 어차피 AB가 양수일 때만 쓰는 거니까 2분의 1 절대값 AB는 어떻게 돼? 100 이하가 되는 거지. 어차피 뭐 절대값은 둘 다 양수일 테니까 의미가 없겠지. 자 그러면 얘가 이 넓이가 100 이하가 되는 거고 최대값이 100이 되겠죠. 2분의 1 AB가 이 닭장의 밑면의 넓이가 되잖아. 알아듣니? 못 알아듣니? 알아들어?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자. 문제. 자 이번에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봅시다.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자 실수일 때만 쓸 수 있어. 실수일 때. 우리 아까 사술기하는 언제 쓸 수 있었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었지. 그치? 얘는 실수일 때 쓸 수 있으니까 더 폭이 넓는 거지. 넓은 거지. 자 실수 A, B, X, Y가 있는데 제곱에서 더한 두 개가 있고 제곱에서 더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를 곱하면 제곱 안에 들어있는 A, 제곱 안에 들어있는 X 이렇게 곱하고 제곱 안에 들어있는 B, 제곱 안에 들어있는 Y 이렇게 곱하고 더한 거에 제곱 이상이 되거지. 자, 이게 성립하는지는 그냥 이거 전개해서 빼보면 돼. 자, 얘랑 얘랑 곱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제곱한 거 여기서 빼봐. 그럼 이거 곱하면 항이 총 4개 나오잖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얘는 전개하면 항이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자, 그 중에서 없어지는 놈이 A제곱,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이 없어져. 그다음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없어져. 그러면 이제 총 4개가 없어졌으니까 다 3개가 남겠지. 총 7개였잖아. 그지? 남는 거는 요거 A제곱, Y제곱, 그 다음 여기 B제곱, 없어졌고. B제곱, X제곱. 요거. B제곱, X제곱. 요 두 개랑 마이너스 2AB, XY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AY의 제곱, BX의 제곱. AY랑 BX 곱한 다음에 2배 한 게 요거. 그래서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이 되거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뭔가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등호는 AY와 BX가 같을 때 성립하는데 AY와 BX가 같을 때 성립하는데 저러 봐봐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하진 않고 보통 등호를 성립한다고 할 때 등호 성립할 때 쓰잖아. 자 이때 요거 대신에 보통 어떻게 쓰냐면 A분의 여기 A분의 X B분의 Y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AY, BX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A분의 X, B분의 Y 이렇게. 이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고, 그러니까 이런 꼴을 맞추는 거예요. 꼴을 이렇게. 이런 꼴을 맞추는 거야. 여기에는 제곱해서 더한 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제곱해서 더한 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 제곱 안에 들어있는 놈을 곱하고, 제곱 안에 있는 놈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이거가 쓰이는 문제를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보는 게. 자, 실제 문제를 풀어봐야 얘가 어떻게 해서 쓰이는지를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봅시다. 여기. 자, X, Y가 실수야. 이때 다음을 구하시고 그래서 제곱에서 더한 게 들어가 있어. 일단 그럼 의심해봐야 돼. 그리고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럼 봐. 그럼 얘는 일단 모양을 맞추는 거라고. 모양을. 자, 4x 플러스 3y가 나와야 되잖아. 4x 플러스 3y가 나와야 되니까 이상이다. 4x 플러스 3y 요거의 제곱 이상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요게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4의 제곱, 3의 제곱이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y제곱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제곱 안에 드는 4x, 3y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틀을 맞춰가지고 그 틀에 집어넣어서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는 16이고 얘는 9니까 25지 25. 얘는 4라고 했고 이렇게. 그러면 4x 플러스 3y의 제곱이 100 이하야. 얘를 k라고 생각해봐. k 제곱이 100 이하야.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100이 0 이하고 얘는 인수분해 되지. 곱해서 0보다 작은 형태니까 사이 값이 사이 값. 그래서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 이상 10 이하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k가 뭐였어? 4x 플러스 3y. 4x 플러스 3y가 마이너스 10 이상 10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최대값은 10이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게 딱 보자마자 얘가 제곱한 게 100 이하네. 그럼 최대값은 10이겠네. 이렇게 그냥 바로 하자고 이렇게. 원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귀찮으니까. 자, 얘도 요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해서 얘가 나왔어. 그럼 똑같이 이런 꼴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공간이 부족하니까 얘 지워버립시다. 자, 두 번째 문제. 이런 꼴이 되게 만들어놓은 거야. 이렇게. 꼴을 만든다. 이렇게. 이상이다. 얘가 5x 플러스 12y. 요거를 제곱한 걸로 이렇게. 여기에 x제곱, y제곱 집어넣고. 그럼 이런 모양이 되려면 5의 제곱, 12의 제곱이 들어가야지. 5의 제곱, 12의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자, 25, 144 더하면 169. 근데 5, 12, 13이잖아. 그지? 이거 169라고 169. 13의 제곱. 13의 제곱. 169. 169 씁시다. 169. 자,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는 또 13의 제곱인 거잖아. 169네.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야? 169인데 169 이렇게.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1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나? 맞아 틀려 얘들아. 반응이 없어가지고 뭐. 그치? 그럼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형태를 맞추는 거야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여기에는 뭐 ax 플러스 by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 뭔가의 제곱, 괄호 안에 있는 게 뭔가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틀을 기억해놓은 이 틀을 암기를 해놔야지. 거기다 집어넣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나오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의심을 해봐야지.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실쓸 때 쓸 수 있으니까 되게 활용 범위가 넓지. 그지? 이렇게 풀어보자 이거야.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봅시다.